다음은 가상 콘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 콘솔, 영어로 이제 버추얼 콘솔이라고 하는데, 가상 콘솔은 뭐냐면 하나의 모니터를 장착한 시스템에 여러 개의 가상 화면을 제공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로그인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환경에 기반이 되는 게 가상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6개의 가상 콘솔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 시작창이 아까 장치의 파일화에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장치 파일화 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본 첫 번째 창이 컨트롤 알트 F1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알트 F1서부터 F6번까지 이렇게 창을 전환해 가면서 로그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F 펑션 키가요.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그럼 F7번부터 F12까지 안 쓰이냐? 씁니다. F7번서부터는 X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 첫 번째 창이 X윈도우의 첫 번째 창이 F7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X윈도우를 띄웠다. 그러면 F8, 9, 10 해서 역시 X윈도우도 추가적으로 각 6개의 콘솔마다 X윈도우를 따로따로 이제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따로따로 X윈도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윈도우는 F7부터 사용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닉스 배포판에서요. 그냥 부팅할 때 지금 저희가 부팅할 때 바로 X윈도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부팅해서 바로 X윈도우를 사용하는 보통 그래픽 모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X윈도우 모드인 경우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F1이 첫 번째 창에 X윈도우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닉스 배포판이 뭐 지금 버전을 따지면 뭐 센토에서 3은 없지만 레드 엔터프라이즈 3, 센토에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버전 이런 시기에는 네, 그 X윈도우가 컨트롤 F7번 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 콘솔 사실은 그 X윈도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창전할 때 Alt키라고 했습니다. Alt F1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콘솔 창이 가상 콘솔 창이었다라고 보면 콘솔 창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Alt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X윈도우가 떠 있는 경우에는 네, Alt키가 좀 특수키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작 때 우리가 Alt F4 누르지 않습니까? 윈도우 또 리눅스 거의 유사한데 Alt키만 누르면 윈도우 상에서 X 윈도우 상에 쓰는 이제 조합키로 사용이 된다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창전을 하시려면 컨트롤 키까지 같이 누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 콘솔 관련 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또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꼭 모르셔도 되는데 컨트롤 F2번 창이 지금 포세인 사용자 이렇게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LS하고 ETC 이렇게 해볼게요. LS, ETC라고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지나간 거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 훅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아웃소 스크롤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배포판에서는 그래픽카드의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픽카드 메모리에다가, 요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하기.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에 있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저장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Shift 페이지 업다운입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이렇게 누르시고요. 페이지 다운 누르시게 되면 위에 올라간 스크롤된 그 내용도 볼 수 있다는 정도만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도 현재 리눅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에서 지나간 내용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되어 있고 Shift 페이지 업다운 사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파이프라는 기능이죠. 상당히 많이 쓰이고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는 이 프로세스의 통신을 하기 위해 도입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호는 요 기호를 산다고 버티칼 바라고도 하고 세로 바라는 거죠. 키보드로 말하면 이제 백슬래시랑 보통 이제 백슬래시가 보통 이제 이 여기 슬래시입니다. 여기 보통 그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내려가는 게 슬래시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역방향이라고 보통 이제 그 칭하거든요. 이 백슬래시가
어떤 기호로도 하냐면 각 국가의 통화 기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기호 원마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글 자판상에서는 백슬래시 하면 이 원마크로 표기가 되고, 뭐 일본 같은 건 옌마크로, 일본 가서 보면 옌마크로 백슬래시 하면 옌마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슬래시가 각국 통화 기호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백슬래시 왜 설명드렸냐면, 이 백슬래시 위에 사는 녀석도 있죠. 이 파이프 기호. 보통 파이프 기호는 옛날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멍, 이 구멍의 의미가 그거예요. 앞에 있는, 보통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커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제가 약자로 이제 명령어들은 CMD라고 표기할 겁니다. CMD. 보통 이제 커맨드라고 이제 쓰는데, 저는 네, 이 커맨드 약자로 제가 CMD를 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보통 파이프 기호는 양쪽에 명령어가 옵니다. 이게 CMD, 보통 첫 번째 명령 제가 CMD1이라고 하고, 이 CMD2라고 표기하거든요. 저기서 다시 할게요. 네. 이 파이프 기호가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제 이런 기호거든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 이렇게 구멍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여기가 이제 CMD1이고요. CMD2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파이프의 기능이 뭐냐면, 이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어 입력을, 커맨드라고 말씀드렸죠. CMD1의 결과를 이 CMD2의 입력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이프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스 파이프다, 뭐 수도관, 수도벨 파이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를 쓴 이유가 뭐냐면, 바깥쪽에 집 안쪽으로 이제 그걸 연결하기 위한 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닉스에서도 사실은 명령 자체가 하나가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주는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파이프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어에 이제 입력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리 한번 볼게요. 아직 명령어가 지금 많이 어떤 이제 배운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ls 한번 배우죠. ls 하면 현재 디렉토리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막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X 윈도우를 쓰는 환경에서 다시 보시면, 네. X 윈도우를 쓰는 환경에서 컨트롤 F1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옵션 하나 더 배워보죠.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ls 하면 이렇게 이제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이잖아요. 이 생성된 날짜, 시간이라든지 소유자가 뭔지 이렇게 알고 싶으면 이제 ls 한 칸 띄고 -l, 롱의 약자입니다. 롱, 길다, 그런 뜻이죠. 길게 보여달라는 옵션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길게 보입니다. 즉 이제 파일에 생성된 날짜, 시간이라든지 퍼미션이라든지 각 ls-l 했을 때 이제 이 어떤 필드마다, 항목들을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SL이 길게 보여달라는 이제 그런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그러니까 옵션도 자세한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은 추가적인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명령의 결과를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끔 할 때 쓰는 게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에 이제 굉장히 파일이 많은 디렉토리 중에 하나 etc입니다. etc. 그래서 ls-l하고 etc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etc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길게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엔터를 딱 치시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 어떻게 보냐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올리면 되죠. 여기 앞에 창에 보면 터미널에 스크롤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 돼요. 올리면 돼요. 근데 자, 다시 예전에 X 윈도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컨트롤 F2번 가볼게요. 이런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ls-l etc하고 엔터를 빵 쳐보죠. 그럼 지나간 거 어떻게 보냐는 거죠. 물론 지금 아까 설명드린 Shift 페이지 업다운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현대화 되면서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보냐는 거죠. 자, 그래서 명령을 엮었습니다. more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more는요, 한 페이지씩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결과를 한 페이지씩 멈추는 거예요. 지금 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터미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s-l etc하고 엔터 치시면 그냥 무조건 그냥 출력을 보내버리거든요.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한 페이지씩 봐야겠다. 그러면 파이프 하시고 이렇게 모아를 주시면 돼요. 모아면 한 페이지다로 멈춰주세요라는 겁니다. 엔터 치시면 한 페이지만 하고 멈춰버립니다. 나중에 이 모아 명령어에 대해 사용법 배우겠지만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게 한 칸씩, 한 줄씩, 한 라인씩 올라가고요. 근데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한 페이지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종료할 때는 Q 누르시면 끝납니다. Q. 이거 사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ls 명령을요, 앞선 명령의 결과를, 앞선 명령은 그냥 무조건 다 출력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뒤에 명령 입력, 얘는 한 페이지 출력하는 거 지금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앞선 명령의 결과를 모어란 명령의 입력으로 이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라고 되어 있죠? 네, 필터. 제가 필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에 입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가능합니다. ls1 명령을 sort라는 명령, sort는 정렬하는 겁니다. 알파벳 순, 예를 들어 a, b, c, d 순이라든지 역순이라든지 뭐 1, 2, 3, 4 순이라든지 그걸 다시 모아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그 출력한 내용을 정렬해서 다시 한 페이지씩 보여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요걸 이제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리다이렉션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유닉스나 이제 리눅스, 제가 뭐 리눅스가 유닉스의 이제 영향으로 거의 뭐 유닉스를 뭐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눅스나 유닉스는 그래서 뭐 유닉스 계파, 뭐 유닉스 계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일단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표준 입출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 체계는요. 명령어 체계 이제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명령어가 동작하냐면 이제 일단 입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입력이 인풋이죠, 인풋 입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있죠,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흐름이 어떤 식이냐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쳐요. 엔터키. 예전에 뭐 리턴키라고 했는데 지금 다 키보드에 이제 엔터를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엔터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 입력에 관한 결과를 이제 출력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즉 보통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내역을 엔터를 치면 그 결과물을 출력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입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력.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제 키보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인데 이해해 주세요. 마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캐너도 있고 파일도 있고 파일도 입력이 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력도 굉장히 많죠. 일단 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력 장치도 있고요. 다양한 출력 장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기준이 된 녀석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당연히 키보드가 뽑힙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입력이라고 불러요. 표준 입력이라고 할게요. 스탠다드, 영어로 스탠다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출력기에서는 당연히 누가 뽑히냐면 모니터가 뽑힙니다. 모니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으로 받는 건 키보드로 받고 엔터를 치면 그 결과를 모니터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해요. 표준 입력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모니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출력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나중에 이제 외국 자격증, 뭐 리눅스 자격증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책과 연관된 리눅스 마스터 말고도요, 뭐 LPIC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LPI라는 단체에서 그 시행하는 자격증들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tdin이라고 표기해요. 솔직히 사전 찾아도 안 나온다. 당연히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은 뭐라고 그러냐면 std527라고 보여. 뭐 stdout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약자입니다. 이 유닉스나 인스 곁에 약자라고 해요. 스탠다드 인풋의 약자. std는 키보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std527는 모니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입력하면 키보드, 표준 출력하면 모니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리다이렉션 뒤에 나온 리다이렉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에 넣어놨습니다. 자, 리다이렉션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리다이렉션. 자, 리다이렉션은요. 그 기본 표준 입출력이 지금 표준 입력이 키보드고요. 그죠? 표준 출력이 모니터지 않습니까? 그 표준 입출력을 바꾸는 겁니다. 즉 표준 입출력, 키보드나 모니터가 아닌 다른 입출력을 변경할 때, 지정할 때 쓰는 걸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리다이렉션. 원래 이 디렉션, 뭐 다이렉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방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방향. 직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향. R이가 보통 분을 접수한 다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즉 표준 입력의 출력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간단하게 해봤는데 요거 사실 뭐 뒤에 캡 명령 할 때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이해하시려면 캡 명령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캡 명령어 자, 컨트롤 F 1번 여기 잘 보이는 데 가겠습니다. 루트에서요.
자, 루트에서 또 잘못 건드시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예, 사용자 전환을 하겠습니다. S 하시고 마이너스하고 자기 아이디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자, 포세인 하겠습니다. 포세인, S 마이너스 포세인. 전 포세인 만들었거든요. 저 S 명령어라든지 마이너스 저 옵션이죠. 마이너스 L 옵션인데, 예, 저 명령어는 굉장히 죄송한데, 예, 뒤에 이제 사용자 관리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예, 일단 모르시다고 하시더니 저걸 또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네, 앞부분을 또 할 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저 명령은 다음에 예, 한 번 더 다른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S-포세인으로 일단 일반 사용자로 이렇게 전환해 주세요. 일반 사용자는 뭐 잘못되어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 전환해 주시고요. 자, 일단 LS 해보겠습니다. LS 하면 네, 이거는 뭐 예, 그냥 제가 만들어 뭐 테스트한다고 만드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지울게요. RM-RF 이렇게 딱 지우겠습니다. 예, 혹시 RM-RF도 네, 네, 모르셔도 돼요. 있으면 그냥 지우세요. 있으면 싹 지우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어 중에 이제 위치하시 아까 명령어 찾는 게 캐시라고 위치라는 거 아까 했죠. 위치하고 캣에 보시면 빈 디렉토리 안에 이제 캐시라는 그런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ls 뭐 cd 다음 뭐 이런 사용 빈도가 꽤 제법 높은 명령어, 꼭 알아야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캐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캣 하시면 뭐 고양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영어들이 약자입니다. 아까 뭐 살짝 보였던 LS는 이제 리스트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CP나 그 MV는 CP는 카피의 약자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MV는 무브의 약자예요. 이름만 보시면 딱 알죠. 목록을 보는 복사하는 명령, 이동시키는 명령 이렇게 되겠죠. 캣은 그럼 뭐 고양이 명령어냐? 역시 이것도 약자긴 약자인데 중간 부분을 땄습니다.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concatenate라는 게 있어요. concatenate 뒤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concatenate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중간 부분을 땄습니다. cat. 이 concat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뭐 MySQL 배우시면 conca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이라는 함수가 뭐냐면 이게 일단 무슨 뜻이냐면 있다, 이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떨어진 걸 이렇게 이어준다라든지 이렇게 이걸 conca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concat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concat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외국계 데이터베이스 보면 이름하고 성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성제다 그러면 정성제가 같이 같은 필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국은 성, 예를 들어 성제 이름 따로 정이라는 성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출력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정성제가 붙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드를 합칠 때 사용하는 게 컨캣이라는 함수예요. 있다 이어줘 두 개를 붙여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캣이 이 컨캣이라는 그런 약제 이어주는 명령, 어떤 명령어냐면 표준 입력이 지금 키보드가 됐습니다. 키보드로 들어온 내용, 자꾸 커로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키보드라고 보죠. 키보드로 들어온 내용을 엔터를 치시잖아요. 예, 그러면 모니터로 이어줍니다. 즉 정리해보면 캣은 그 표준 입력을 표준 출력으로 이어주는 명령어, 이게 캣이에요. 이게 캣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화면에다가 그냥 캣 해보세요. 캣 엔터. 자, 그럼 바로 밑에서 깜빡깜빡 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프롬프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롬프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어 입력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밑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캐시라는 명령이 실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실행 중. 자, 제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I love 리눅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엔터를 치죠. 엔터가 치는 순간 입력된다고 말씀드렸죠. 엔터 치면 그대로 화면에 찍혀줍니다. 이게 캣의 기능이에요. 기본적인 기능. 다시요. I love 윈도우. 이게 입력이냐? 아직 아니죠. 제가 지웠어요. 윈도우 말고 나는 이제 아까 잠깐 MySQL 좋아한다. MySQL하고 엔터를 딱 치면 치면 화면 그대로 찍고, 이게 원래 캣 명령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입력으로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표준 출력 모니터에다 키보드로 들어온 내용 정리해보면 키보드로 들어온 내용을 모니터에 그냥 그대로 찍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키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인터럽트 키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중단하겠다는 거죠. 그만하겠다. 그만하면 이제 컨트롤하고 캔슬 약자인 C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C라고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C가 이제 캔슬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령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컨트롤 C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프롬프트 돌아오죠.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클리어 할게요. 클리어. 밑에 내려갔으니까 LS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출력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출력을 바꾸는 게 이겁니다. 오른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 보시죠? 이 오른쪽 방향 거세가 잘 보세요.
자, 표준 출력을 프로세스의 출력을 표준 출력이 아니라 다른 출력 변경한다고 했죠. 예. 표준 출력이 지금 모니터잖아요. 모니터 말고 딴 걸 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였냐고 파일에도 저장하자는 거죠. 그때 뭘 쓰냐면 이걸 쓰면 돼요. 아까 살짝 보셨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 영상 장치의 파일이나 영상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출력 밝힐 때 이걸 썼습니다. 이걸 써서 다른 사용자 모니터 쪽으로 보낸 거 그때 그 영상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력 전환 기호 쉽게 말하면 이거는 출력 전환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부터 볼게요. 요게 이제 입력 전환입니다. 지금 입력 키보드잖아요. 키보드 아니고 딴 걸 하겠다. 요게 요 기호고요. 근데 요거는 뭐냐? 두 개는 특수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수 출력. 보통 뭘 하냐면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영어로 이제 추가하다. 어펜드. A P P E N D. 어펜드. 아시죠? 어펜드. 추가. 즉 파일에 뒤에 추가할 때 쓰는 게 요 기호고요. 그다음 요거는요. 얘는 이제 특수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잘 쓰이죠. 아마도 쉘에서 쓰는 경우 프로그램상에 쓰여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쓰는 어떻게 동작한다는 것만 제가 일단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것들은 이제 FTP 같은 거 쓸 때 ID 패스워드 입력하면 귀찮잖아요. 그런 걸 미리 등록해놓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요 예제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어떤 게냐면 뒤에 이제 문자열을 만약에 지정하잖아요. 러브라고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 들어오기 전까지 입력을 다 모아놨다가 지정한 문자열이 들어오면 한 번에 입력을 출력으로 이렇게 다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 기능. 자, 정리해보죠. 일단 출력 전환 기호가 오른쪽 방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키보드가 모니터가 아닌 그죠? 표준 출력이 모니터 됐어요. 모니터가 아닌 다른 걸로 변환하겠다라고 해야 되면 오른쪽 방향 박스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앵글 브라켓이라고 이거는 더블 라이트 앵글 브라켓, 요건 왼쪽 방향 레프트 앵글 브라켓, 요건 더블 레프트 앵글 브라켓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냥 오른쪽 방향 꼭세, 왼쪽 방향 꼭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른쪽 방향 꼭세가 이제 키보드가 죄송합니다. 모니터가 아닌 다른 출력을 전환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보통 파일로 저장할 때 내용을 뒤에 덧붙일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방향 꺽쇠가 이제 한 개짜리. 키보드가 아닌 이제 다른 어떤 입력을 할 때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입력 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출력 대기, 입력 대기가 아니고 출력 대기입니다. 들어온 입력을 쌓아놨다가 지정한 문자에 들어오면 이제 확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방향 꺽쇠, 출력 전환 기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S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자, cat 하고요. 제가 오른쪽 방향 꺽쇠 A.txt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동일하게 밑에서 깜빡깜빡이죠. 그 다음에 제가 I love, 자, 리눅스라고 엔터를 쳐보죠. 엔터 치면 아까는 바로 찍혔잖아요.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I love 윈도우즈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역시 아무것도 안 찍힌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만하겠다. 물론 이제 그만하기는 아까 배우셨죠? 인터럽트 거는 거. 저걸 인터럽트라고 부르고요. 컨트롤 C를 누르셨는데, 자, 이제 하나 더 배우셔야 돼요. 이 경우에 이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컨트롤 D는 또 뭐냐? 컨트롤 C는 작업을 캔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컨트롤 C는 작업을 캔슬하는 거고요. 컨트롤 키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하고요. D 키는 컨트롤 C는 보통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종료하는 그런 뜻이고요. 컨트롤 D입니다. D는 뭐냐면 입출력을 중단하는 그런 뜻입니다. 입출력을 중단.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뭘 추천하냐면 이제 컨트롤 D 키 조합을 추천을 합니다. 컨트롤 D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입출력이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에 보시면 아까 없던 파일 A.txt가 생겨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아닌 이제 파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파일 같이 지금처럼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 생성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 기본 입력이 키보드 아니습니까? 키보드 아니고 파일을 하겠다. 그럼 그때 쓰는 게 왼쪽 방향 기호입니다. 이렇게 헷 하시고요. 왼쪽 방향 꺽쇠 A.txt 하시면 돼요. 즉 입력을 키보드가 아닌 파일로부터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 키보드로 들어온 내용 대신에 파일을 불러다가 출력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 전환 기호고요. 근데 보통 요거는 생략합니다. 요거는 생략 가능해요. 없어도 돼요.
이걸 지금 쓰는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혹시 제 강의에서 내가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tr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tr은 써야 돼요. 네, 트림 명령어라고 해도 하는데 tr 명령어 써야 돼요. 그거 빼놓고 이제 대부분 이거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즉 굳이 저거 안 써도 되냐고 됩니다. 그래서 cat 하시고요. 네, 잠시만요. 그냥 왼쪽 방향 꺽쇠를 안 쓰고 a.txt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 왼쪽 방향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일단 좀 여기는 지금 리다렉션 벽에 제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cat 하시고요. 자, 왼쪽 방향 꺽쇠 a.txt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지 말고 a.txt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모니터로 보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출력을 전환하고 싶어. 모니터 말고 b.txt 지정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파일로 보내라는 거야. b.txt 파일로 생성하라는 그런 결론적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복사 엔터를 치면 화면에 찍히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찍힐 거를 b.txt라는 걸로 출력을 바꾼 것이 되기 때문에 출력 전환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s7 어떻게 있습니까? ls7 보면 지금 파일이 b.txt 또 생겨있죠. 내용 보시면 캣하고 이번 생략해보겠습니다. b.txt 해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력 전환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짜리는 이제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잘 보시면 다시 클리어할게 밑에 내려왔으니까. 자, cat a.txt 해볼게요. 지금 나의 I love Linux, I love Windows가 들어있죠. 저의 의도는 뭐냐면 세 번째 줄에다가 I love MySQL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짜리 한번 해볼게요. cat 하시고요. a.txt 해보겠습니다. 자, I love 이렇게 MySQL 치고요. 컨트롤 D 합니다. 컨트롤 D. 자, 그래서 저의 의도는 세 번째 줄에다 I love Linux, I love Windows, 그 다음에 I love MySQL 하고 싶은데, 자, cat하고 a.txt 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짜리 쓰더니 지워지고 날아갑니다. 즉, 한 개짜리는 요 하나를 쓰면 이게 기존에 존재를 하잖아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 마지막에 입력한 내용 얘만 딸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의도랑 좀 다르죠. 저는 아까 뒤에 추가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개짜리는 지우고 어떻게 경우에 따라 파일을 지우는 건 아닙니다. 아이노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우는 건 아닌데 그냥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우고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자, 그래서 지금 저의 의도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추가하는 기호가 오른쪽 방향 기호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스럽게 제가 b.txt이기 때문에 b.txt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 번째 줄에 지금 똑같이 I love MySQL을 집어넣고 싶다. I love MySQL 문자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cat 하시고 두 개 하시면 돼요. b.txt. 그 다음에 I love MySQL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하죠. 자, cat b.txt 하게 되면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 그래서 요 기호를 이제 append 추가하다 우리나라로 영어로 append라고 하거든요. append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b.txt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개짜리랑 똑같습니다. 새로 만듭니다. 즉, 요 I love MySQL이만 들어가 있는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 방향 두 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방향 두 개.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왼쪽 방향의 기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캣하고요. 이렇게 왼쪽 방향하고 제가 러브라고 한번 해보세요. 러브. 엔터 쳐보면, 이제 이번엔, 약간 다르게, 아까 밑에 아무것도 없이 깜빡이는, 커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알겠는데, 이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꺽쇠가 바로 밑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또 뭘 의미하냐? 나중에 이제 이게 2차 프롬프트라고도, 2차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명령행이 연장됐다는 뜻입니다. 즉 명령행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명령 자체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시면 더 입력할 게를 더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백슬래시 같은 거 배우시고 이제 하면 이해될 겁니다. 명령행이 연장됐다라는 즉 명령을 더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입력을 여기다가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I love Linux 이렇게 입력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오른쪽 방향 꺽쇠가 나타나오죠. I love Windows라고 나오죠. 그때 변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love라고만 입력해볼게요. love. 즉, 지금 이제 왼쪽 방향 두 개 꺽쇠 옆에 대해서 지정한 요 문자열이죠. love라고 엔터를 빵 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지금 그 전에 입력된 내용 있죠. I love Linux, I love Windows를 이제 한 번에 쏟아부어서 이제 출력으로 보내는 근원 기능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방향 꺽쇠가
이 왼쪽 방향 꼭지 2개짜리 꼭지죠. 더블 레프트 앵글 브래킷이 명령행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할 때 쓰입니다. 보통 이제 해킹할 때도 쓰이고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막 일일이 다 넣어야 되면 귀찮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걸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뭐 스크립트 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리다이렉션은 또 말씀드리지만 워낙 많이 써요. 파이프랑 리다이렉션은 명령 사용하고 지금처럼 명령을 하는데 연동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세 개는 좀 빈번하게 쓰이고 앞으로 계속 제가 명령을 언급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세 개만이라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